우리가 제일 혐오하는 퍼주기, 가난과의 전쟁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가난은 나라가 구제를 못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이길 수 없는 존재와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공립학교 지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야 이거 뭐지? 위대한 사회정책 뭐예요? 국가가 다 책임져 주겠다. 공공의료, 공공교육, 공공복지 이 3대 사회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돼? 미국의 내수가 맛이 가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쓰기 시작. 이게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 아저씨 때 일어난 거죠. 이제 근본위제에서 이제 기축통화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금과 은을 얼마나 캐내느냐가 화폐를 만드는 기준이 됐었던 건데, 이제 기축통화라는 게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자, 근본위제의 배경은 뭐냐면은, 여기 케이프타운이라서 우리 희망봉입니다. 이 희망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이 희망봉을 냅두고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희망봉 근처에서 뭐가 생기냐? 금광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가져가냐? 영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되면은 파운드가 패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광을 발견해서다.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은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근본위제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 금광의 발견이다. 그래서 이 금광이 많이 났던 데가 어디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남았던 백인들이 다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의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이 많은 이유는 금 때문이다.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다른 데들은 다 흑인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보면은 백인들이 꽤 있단 말이지. 그럼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금 때문이다. 그러면은 남미의 백인들은 뭐 때문이다? 은 때문이다. 멕시코의 백인들은 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세계 금 생산량 중에 10위권 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뭐 하겠어요? 이렇게 금이 많이 나는 나라니 맨날 안 일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 봅시다. 여기 다 뭐 하는 나라예요? 권력 싸움이 늘 일어나는 거다. 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으니까. 자원밖에 없으니까. 그 욕망이 계속적으로 내전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자, 금이 어떻게 경기를 만들었는가를 봅시다. 영국이 이때 금태환을 중지합니다. 1930년에 공황이 오면서.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고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를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뭐 해요? 금값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계속 이 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금본위제로 갔기 때문에 금값이 오를 일이 없었죠. 왜? 금값 자체가 화폐였으니까. 근데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왜 올라갔어요? 금이 많아져서 올라간 거예요. 채굴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금이 채굴되지 않는데 뭐가 되니까? 달러가 엄청 찍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4년에 71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포기하고 금태환을 안 해주겠다. 우리 돈을 금으로 바꾸는 걸 안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막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찍어냅니다. 막 찍어내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쭉 올라가고 또 우리가 또 지금 뭘 맞이했어요? 코로나를 맞이하고 또 올라간다고. 인플레이션은 왜 일어나요? 돈을 많이 찍어내서라고. 이때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대신 뭐가 있었어요? 인플레이션 대신에 뭐가 있었다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화폐값이 높아지면은 그 화폐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로는 전쟁이 거의 없어요. 국지전은 있을 수 있었지만 패권을 둔 전쟁은 없었다고. 지금 이 화폐의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찾느냐가 미국의 숙제라는 거지. 이거를 다시 어느 정도,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석유 파동이 있었고, 일본의 프라자 합의가 있은 이후로 굉장히 완만하게 갔었다고요.
여기보다는 요동치지만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완만하게 갔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인터넷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근데 이제 뭐가 떨어지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국지전이 일어나면서 점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화폐는 계속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금은 더 이상 캘 게 없는데 화폐의 속도가 빠르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 거품 사건을 알아야 돼요. 늘 나오는 건데 잘 모릅니다. 첫 번째는 튤립 파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시시피 거품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남해 회사 거품이 있습니다. 이거 다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버블이라고 하죠. 튤립은 뭐였냐면은 튤립을 사서 부자한테 팔면은 비싸게 사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이 모양과 이 색깔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제일 비싼 거라고 하는데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어떻게 돼? 여기 되게 가치 없던 게 11월 달부터 3개월 만에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는 거죠. 거의 100배에 가까운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꼭 뭐 같아요? 비트코인 같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니다! 안 살 수도 있다라는 이 시그널이 포착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쭉 떨어져서 다시 11월 달의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튤립 사건이라고 해서 실물 경제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때부터는 뭐로 갑니까? 주식의 문제입니다. 미시시피가 전쟁에서 지고 프랑스가 빚을 엄청나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은행을 설립을 하는 거고, 은행에서는 이제 불태환, 그러니까 금은으로 바꿔주지 않는 화폐를 만들어 놓고 이 미시시피 회사가 이제 식민지를 개발하는 그 돈으로 너네에게 뭔가를 돌려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식 공모했을 때 뭐처럼 주식 상장했을 때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리듯이 여기도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을 발행하니까 어떻게 돼? 막 주식 담보대출하는 거 지금 뭐가 달라 우리나라 상황하고. 와 이거 사야 돼 말하면서. 그런데 뭐가 되냐면은 갑자기 안 된다. 이게 가치가 없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해임이 되고 똥값이 됩니다. 그래서 미시시피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치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000도 안 넘던 게 10,000까지 올라간 거야. 가격이.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영국에도 똑같은 거예요. 남해 회사. 남해면 어디일 것 같아요? 호주, 그 다음에 남미 이런 쪽에 남해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해 회사를 만들면서 뭘 해요? 플랜테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사업을 참여하고 영국이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이제 국채 매입하고 주식 전환하고 유상증자 일반 매입 이거 뭐 같아요? 지금 주식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 이미 다 일어났던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하고 일반 매입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왜? CCP 버블이 일어나면서 가치 붕괴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게 떨어지는 게 5월이었잖아요. 여기서도 5월 정도가 되면서 얘네들도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같이 마탱이가 갔죠. 그래서 주식회사가 버블이더라라는 소문이 터지면서 여기도 100이 뜬 게 1000까지 갔었는데 100을 조금 넘었던 게 얘기는 더 떨어졌죠. 그러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국가가 망했고요. 여기는 채무를 안 갚아줬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 보상을 해줬어요.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살았을까요? 여기라고. 뭐를 지켰어요? 이렇게 망가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영국은 신용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영국이 패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프랑스는 빤스런을 했고 여기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게 뭐를 만드냐? 자본주의의 신용을 만들었던 거지. 미국도 똑같은 걸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여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다 작살이 났어요. 근데 소련이 이렇게 공산화를 시키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재건을 시켜준 거죠. 미국의 돈으로. 그걸 뭐라 그래? 마셜 플랜이라고 그러고 유럽의 부흥개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를 이렇게 부흥을 시켜줬는데 이거 부흥을 시켜주고 나니까 뭐가 돼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거야. 이때부터 미국은 무슨 나라가 돼? 적자 국가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메워요? 이 적자를 달러 찍어내면서 메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축통화를 버텼는데 무엇 하나 가지고 석유를 살 수 있는 기축통화로서 버텼는데 그게 지금에 와가지고는 유럽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기축통화도 위기를 맞이한 거지. 자, 미국의 패권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렇게 시작됐던 위기가 베트남 전쟁을 지면서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위대한 사회정책. 우리가 제일 혐오하는 퍼주기, 가난과의 전쟁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가난은 나라가 구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고 이길 수 없는 존재와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공립학교 지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야 이거 뭐지? 위대한 사회정책 뭐예요? 국가가 다 책임져 주겠다. 공공의료, 공공교육, 공공복지 이 3대 이 사회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돼? 미국의 내수가 맛이 가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쓰기 시작. 이게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 아저씨 때 일어난 거지. 이 아저씨 때. 그러게 어떻게 돼요? 화폐를 막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근본이제는 근본적으로 붕괴됐는데 이걸 막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하락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뭐 했었냐?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이 마탱이가 가는 걸 보면서 프랑스가 뭘 했냐면은 돈 바꿔줘 라고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닉슨이 딱 옵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고정 환율이고 근본이제였던 것이 금을 기준으로 해서 환율이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 고정 환율을 변동 환율로 만듭니다. 그래서 변동 환율로 만들어서 이 금에 의존하지 않고 이 달러에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정 환율은 이거를 달러로 사고 이거를 달러로 사도 이 달러의 가치는 뭐에 준해서 가요? 금에 준해서 이 달러 가치가 고정이 됐었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 달러와 이 가치가 달리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 금의 가치를 뭘로 바꾸느냐? 오일의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랙골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자꾸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뭐라 그래? 안 바꿔줄래? 이렇게 얘기한 게 닉슨 쇼크란 말이야. 쇼크지. 어제까지는 바꿔주던 걸 안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대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돈으로 석유를 살 수 있게 해줄게로 이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변동 환율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니네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